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계 성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성추문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 정도로 심각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심각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마오쩌둥은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사생활에서도 레전드 인생을 살았다고 하네.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리즈스이라는 인물이 쓴 책에 따르면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마오쩌둥의 식습관, 위생관리, 게다가 성생활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 내용이 평범하진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마오쩌둥의 사생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지나칠 정도의 소 더티한 위생관념에 웬만한 사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성욕이 뿜뿜 뿜어져 나왔고, 심지어 남성에게까지 자신의 욕구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느레이그 패밀 그 무엇도 내 성욕을 막을 순 없어. 마오쩌둥의 사생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까지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리즈수이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사생활. 책의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내용이 가득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중국인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마오쩌둥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마오쩌둥 사생활은 레알 전설이었다. 내가 쓴 책에 다 있으니까 궁금하면 사서 보세요. 뭐? 초대 주석님의 사생활? 너 이 새끼 지금 구라치는 거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우리 초대 주석이랑 밥도 먹고 치료도 해주고 다 했어. 그래? 그러면 믿을만할지도. 좋아, 여기 책 한 권만 주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보고 들은 마오쩌둥의 사생활을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리즈스이는 1954년부터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주치의가 되었으니 마오쩌둥의 건강을 살피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마오쩌둥의 치아 상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네. 치석은 치석대로 온마이까, 잇몸은 변색돼서 온마이까. 이건 그냥 마오쩌둥의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 대신 마오쩌둥은 중국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으로 양치를 대신했다고 하거든요. 이 방법은 차로 입을 헹궈내는 방식이라고 하죠. 실제로 차 중에는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치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마오쩌둥의 치아 상태가 정상적일 수가 없는데, 또 마오쩌둥은 치아 건강에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어. 일단 심심하면 담배 한 대 태우고, 일하면서 답답하면 하나 피우고 하면서 하루에 40개비에서 많게는 60개비의 담배를 태웠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의 양이면 거의 하루 종일 입에 담배를 물고 살았다는 소리지만, 마오쩌둥은 차로 입을 헹구는 게 치아 관리가 끝이다 보니 리즈스이는 그에게 양치질을 권유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마오쩌둥은 레전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아도 치아가 날카로운데 내가 왜 양치를 해야 하나 해. 결국 마오쩌둥의 치아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 갔고, 나중에는 위더금니를 몽땅 뽑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뭐 치아 상태만 봐도 위생관념이 부족, 아니 그냥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샤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마오쩌둥은 하인들이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해 몸을 닦아주는 것으로 샤워를 대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침마다 냉수욕도 하고 수영을 즐기기는 했지만 이걸 씻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 냉수욕이라고 해봤자 물속에 몸만 들어간 정도이고 수영한 거를 씻었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있었는데요. 마오쩌둥은 다른 것도 잘 씻지 않았지만 특히 그곳은 직접 씻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오쩌둥의 실체를 옆에서 본 리즈스이는 오 마이 갓 소리가 절로 나왔고, 위생을 위해서라도 제발 씻을 것을 권유했다고 하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또다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여자의 몸속에서 씻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걸 하면서 씻는다는 거였죠. 뭐라고?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야?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그걸 했다고?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지만 저걸 리즈스이가 들은 레알 팩트가 맞다고 하죠. 리즈스이는 주치의로서 마오쩌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의 성생활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엄청난 호색한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마오쩌둥이 여자를 밝히게 된 이유에는 많은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그 행위로 해소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마오쩌둥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으로서 중국 내에서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감의 무게를 마오쩌둥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부담감을 성욕과 함께 해소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오쩌둥은 성욕 해소를 위해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느냐? 먼저 마오쩌둥은 주기적으로 무도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와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빼면 싹 다 여자였다고 하네. 한마디로 마오쩌둥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파티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 무도회는 마오쩌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이어야 했죠. 그 이유는 마오쩌둥이 아직 세상에 찌들지 않은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낮은 순박한 농촌 여성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는데, 순박하고 어린 것만으로는 무도회에 초대받을 수 없었다고 알려져 있죠. 아니 마오쩌둥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수 있는 충성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오쩌둥의 최측근인 예지롱과 왕동싱은 여러 조건에 충족되는 여성들을 무도회로 초대합니다. 무도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마오쩌둥과 춤을 추게 되고, 마오쩌둥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하나하나 점 찍는다고 하죠. 그렇게 선발된 여성이 마오쩌둥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그거였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까지 걸어가면서 무도회를 개최한다라 진짜 이건 그 행위에 대한 열망이 어마무시하다는 소리잖아요. 심지어 마오쩌둥은 이런 무도회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열기도 했죠. 그런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그걸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오쩌둥이 다름 아닌 성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마오쩌둥이 걸린 성병은 트리코모나스라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리코모나스에 걸리게 되면 남성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가 감염된다면 가려움, 배뇨통, 타는 듯한 통증, 지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쉽게 말해 남성보다 여성에게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성병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봤을 때 만약 성병에 걸렸다면 성관계를 중지하고 성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니 성병이라는 건 나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오쩌둥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양치 좀 하고 제발 좀 씻으라는 주치의 말도 개무시를 해버리는 굳센 강단을 보여준 마오쩌둥은 이번에는 리즈수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줍니다. 이번에는 제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성님께는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고 그래? 주성님 부인도 생각하셔야죠. 부인이 감염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랑은 벌써 한참 전부터 한 적이 없어.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리즈 수인은 마오쩌둥에게 병을 치료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자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마오쩌둥은 자기 주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마오쩌둥과 잠자리를 가지고 성병에 걸린 여성들이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녔다는 거야. 아니 여성이 트리코모나스에 걸리면 증상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걸 좋아한다? 결국 정신이 나간 건가? 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건 정신줄을 놓은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닌 실제로 좋아하는 게 맞다고 하죠. 왜냐? 당시 마오쩌둥이 중국 내에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높은 자리인 주석, 그것도 초대 주석으로 군림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마오쩌둥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 동시에 여성들에게 둘도 없는 출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과 관계를 한 여성은 그 사실이 소문이 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죠. 이 말은 즉 마오쩌둥이 앓고 있던 성병을 옮았다는 것은 마오쩌둥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소리이고 그건 여성들에게 일종의 훈장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여성들은 자신은 남들과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선택을 받은 거다 보니 권력에 취해버린 거였습니다. 마오쩌둥에게 선택받은 여성들에게는 처음에 보여줬던 착하고 순수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죠.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권력 때문에 제대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해있던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마오쩌둥은 수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고 그만큼 한 여성에게 흥미를 잃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던 건데요.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어느새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하게 되지만 여기서 또 아주 골 때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리죠. 먼저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한 여성은 마오쩌둥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해버리는 여성이 나와버리네. 이때 마오쩌둥은 중국 땅덩어리만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준다고 하죠. 에?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용서해주는 게 아니야. 그 여성은 마오쩌둥이 원할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마오쩌둥과 관계를 해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에게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유부녀라도 상관없는 거였죠. 실제로 마오쩌둥은 유부녀를 찾기도 했는데요. 마오쩌둥은 육군 장교의 아내 언니를 초대해서 연회를 열었고 연회가 끝난 다음 육군 장교에게 진짜 소름 끼치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같이 온 두 여자는 두고 혼자서 돌아가라는 거야. 육군 장교라는 위치에 있으면 마오쩌둥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저런 말을 들으면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같잖아요. 그러나 육군 장교는 오히려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면서 전혀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무려 3일 동안이나 두 여자와 함께 지냈다고 하죠. 오쉣, 결혼한 여성에게 손을 댔다고?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마오쩌둥이 손을 댄 건 여자뿐만이 아니라고 하네. 남자에게도 자기 사타구니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즈수인은 1964년에 마오쩌둥이 젊은 경호원을 덥석 잡아서 자신의 침대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마오쩌둥이 사실은 동성애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양성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리즈수이도 처음에는 마오쩌둥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성불감증 때문에 색다른 자극을 추구하면서 남성에게 손을 대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성행위라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지. 아니 성병도 모자라서 성불감증까지 걸렸는데도 그 짓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운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오쩌둥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